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주 카불에서 숨진 미군 병사 13명에 대하여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기로 하는 법안을 화요일날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초당파적으로 158명의 후원자가 있으며 미시간주 리사 맥클레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맥클레인은 성명을 통하여 이 영웅적인 남녀들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시민과 아프간 동맹국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운 그들의 용감함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항상 그들의 봉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하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드 팔도 마울러 전 미국 국방부 서방부 담당 차관보는 월요일날 유니버전 노트시에서 호레 라모스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었던 비참한 미군 철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경악할 사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로즈 마울러 전 차관보가 폭로하기를 국방부가 카불공항 자살폭탄 테러범을 예견하고 폭탄 테러 용의자를 사살하고자 하여 드론 사용을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에 의하여 탈레반 지도부와 지금 협의 중이므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드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13명의 미군 병사와 2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고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리프트 드라이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라이언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도중에 전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인 데이비 클락의 논평을 들었다는 이유로 리프트 운전자로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손님이 내리면서 쓰레기 같은 이러고 내린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손님이 리프트에 보고를 하였고 리프트 담당자가 이 알렉산드라는 드라이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여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파적인 라디오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내가 이 채널을 하든 저 채널을 하든 손님이 듣기 싫으면 다른 데로 좀 돌려주시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다고 보고를 하였다고 개인의 밥그릇까지 깨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조를 하여 그 리프트 계정을 완전 정지를 시켜버린 리프트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 좌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많은 회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프트라든가 또는 테슬라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많은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스탁의 20% 이상이 거의 다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좌편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회사들과 사회제도를 보게 되면 뒷배에는 항상 중국이 도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회사로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소유주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 회사의 목록은 한 600개가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6개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MC입니다. 극장 체인이고요. 두 번째는 디트로이트 미시간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그룹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세 번째는 스파티파이고 역시 중국 텐센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냅챗, 다섯 번째는 힐튼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중국 것입니다. 거의 미국의 모든 산업들이 제조업은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앞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중국 사람들이 챙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 서구 국가들이 침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가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들은 지금 미국과 나토군을 조롱하기 위하여 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미국 성조기, 프랑스, 국기 등 많은 나토국의 국기를 세우면서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20년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모와 수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수를 함으로써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불이 함락되기 약 3주 전에 조 바이든과
당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사의 통화 녹취록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아프간 대통령이 탈레반의 침략에 대하여 경고를 하면서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조 바이든은 그에게 그 인식을 바꾸라고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약 14분간에 이어진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면 아프간 대통령은 지금 아프간에서 절반 가까이가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서 위험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조 바이든은 지금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식을 바꾸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부터 패전에 패전을 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벌써 3주 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강행을 하여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많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의 대부분은 조 바이든이 아프간 정부의 인식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전 세계와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에서 탈레반과의 싸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당하여 숨진 미 해병대 어머니인 샤나 채펠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고 그녀는 적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결코 이길 수가 없으며 당신은 어떤 종류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너는 나약한 인간이자 배신자야 하면서 분노에 찬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아들과 다른 영웅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니라고 그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 바이든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하여 100% 맞는 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훌륭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 카림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악의적인 카불 공항 공격으로부터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아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인과 미군 장비가 먼저 대피를 하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대피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죽은 카림을 사랑합니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채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여기에 항의를 하자 페이스북이 다시 인스타그램과 복원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 웨인뮬런 미 하원 의원은 최근 탈레반에 의하여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하려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멀린 하원 의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하여 한 명의 여성과 그녀의 4명의 자녀들을 구출할 계획이 있었고 그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그 대사관이 협조를 거부하므로 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그들을 협박하였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 헬리콥터를 빌리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한데 그것은 카자흐스탄에 현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대사관 행랑을 이용하여 돈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타지키스탄 현재 미국 영사가 거절을 하자 거기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멀린 의원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의 보좌관에 의하면 아직까지 신변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13명에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거명을 하는 것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브라이언 메스터 의원은 낸시 펠로시가 전상 군인들을 위한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묵념의 시간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터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기도를 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 퇴역 군인과
잠시 묵념을 한 다음에 이름을 읽고 아프가니스탄 법안을 제의할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낸시는 그것을 묵사다고 그냥 폐회를 선언하여버렸다고 합니다. 다수당의 횡포치고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과 또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자리를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대우를 하는 파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한 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없어진 미국 국기 대신에 게이들의 프라이드 밴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학생들에게 충성서야를 하도록 하여 말썽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시 그 진상을 조사하며 이 교사를 해고하였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의 미국 국기가 사라지고 이상한 교육 사조가 만연하고 있는 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8월 31일 미국 전역에서 트럭 드라이버들이 코로나 백신 강제 조항에 반대를 하여 총파업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천 내지 7천 명의 트럭 드라이버들이 운행을 중단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지방에 있는 식당들이 지금 식자재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간 코로나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반대를 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산을 하여 대대적으로 백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